잠깐 생각해 보세요. 50살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50살짜리가 아니라 0살입니다. 완전히 새 몸이에요. 부모 몸의 세포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만 0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은 분명히 새 생명을 리셋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술을 자기 자신한테는 못 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텔로미어, 후성규전학, 좀비 세포, 그리고 진화론까지. 우리 몸이 늙는 진짜 이유와 아기만 젊게 태어날 수 있는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노화의 원인을 12가지 이상으로 분류하는데 크게 3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텔로미어 단축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끝부분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캡이 달려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마감 같은 거예요.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1961년 미국 해부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이 발견한 건데 인간의 일반 세포는 약 50에서 70번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을 못하고 멈춥니다. 이걸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러요.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활동을 멈추거나 죽습니다. 두 번째, 후성 유전체의 붕괴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가 담긴 설계도인데 후성 유전체는 그 설계도를 어떻게 읽을지 정해주는 표지판이에요. 2023년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팀이 셀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쥐의 DNA를 일부러 손상시켰더니 DNA 자체가 아니라 후성유전 정보가 무너지면서 쥐가 급격히 늙었어요. 설계도는 멀쩡한데 표지판이 엉망이 되니까 세포가 길을 잃은 겁니다. 세 번째, 좀비 세포의 축적입니다. 세포가 심하게 손상되면 죽어야 정상인데 어떤 세포들은 죽지도 않고 분열도 하지 않는 상태로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노화세포 또는 좀비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좀비세포들은 SASP라고 불리는 염증성 물질을 계속 내뿜어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망가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좀비세포가 쌓이고 만성 염증이 퍼지면서 몸 전체가 늙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부모 몸의 세포는 이미 텔로미어도 짧아지고 후성유전체도 흐트러지고 좀비 세포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서 나온 아기는 왜 완전히 새 것인 걸까요? 비밀은 생식세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체세포와 생식세포입니다. 피부, 근육, 뼈, 장기를 이루는 건 체세포이고 정자와 난자가 바로 생식세포예요. 체세포에는 텔로미어를 복원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할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결국 헤이플릭 한계에 걸려요. 하지만 생식세포에는 텔로머레이스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생식세포의 높은 텔로머레이스 활성 덕분에 텔로미어 길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게 다음 세대에 온전한 염색체를 전달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쉽게 말해 생식세포만 특별히 불로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텔로미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후성유전체도 리셋되어야 하거든요. 2021년 하버드 의대와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생식세포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습니다. 후성유전 시계로 측정하면 정자와 난자도 완전한 0살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수정 직후에 벌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면 배아 발달 초기 단계에서 후성유전체가 대규모로 초기화됩니다. 연구진의 표현을 빌리면 회춘 이벤트, 즉 젊어지는 사건이 배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DNA에 붙어있던 메틸기라는 화학적 표지가 대대적으로 지워지고 다시 새로 찍힙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를 공장 초기화하는 것과 같아요. DNA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위에 깔린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 초기화 덕분에 부모가 아무리 늙었어도 아기는 생물학적 나이 0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진화가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생명의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자연이 이런 엄청난 리셋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 몸 전체에 적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진화적 이유와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진화적 이유. 1977년 영국의 생물학자 톰 커크우드가 일회용 체세포 이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우리 몸, 즉 체세포는 일회용입니다. 진화가 정말로 보존하고 싶은 건 생식세포, 즉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라인이에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몸 전체를 완벽하게 수리하면서 동시에 번식도 하는 건 너무 비용이 커요. 그래서 진화는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생식세포에는 최고급 수리 시스템을 몰아주고 체세포는 번식이 끝날 만큼만 유지되도록 설계한 거예요. 잔인하게 들리지만 진화 입장에서 우리 몸은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임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은 깨져도 되지만 안에 담긴 내용물인 유전 정보는 영원해야 하는 거죠. 생물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배아에서 일어나는 후성 유전 초기화를 성인의 몸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의 37쪽의 세포는 각각 자기가 무슨 세포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간세포는 간세포답게,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답게 행동하는 건 후성유전 정보가 너는 간세포야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면 초기화를 해버리면 세포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간세포가 갑자기 나는 뭐지? 라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암이 생기는 메커니즘과 비슷합니다. 세포가 정체성을 잃고 통제 없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종양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부분적 초기화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는 4가지 유전자를 넣으면 이미 분화된 성체세포를 배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4가지 유전자를 야마나카 인자라고 부르고 야마나카 교수는 이 업적으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문제는 야마나카 인자를 완전히 가동하면 세포가 배아 상태까지 돌아가 버려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야마나카 인자 4개 중 3개만, 그것도 짧은 시간만 작동시키는 부분 리프로그래밍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2023년 싱클레어 교수팀은 늙은 쥐의 시신경에 야마나카 인자 3개를 짧게 발현시켰더니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포의 후성규전 시계가 뒤로 돌아갔지만 세포 정체성은 유지된 거예요. 2025년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대로 이 기술의 첫 인간 임상시험이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몸 전체를 젊게 되돌리는 약 이 공상과학이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몸이 늙는 이유는 텔로미어 단축, 후성유전체 붕괴, 좀비 세포 축적,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식세포만은 텔로머레이스로 텔로미어를 지키고 수정란 단계에서 후성 규전체를 완전히 초기화해서 새 생명을 영살로 출발시킬 수 있어요. 우리 몸 전체에 이걸 적용하지 못하는 건 진화가 체세포를 일회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이고 전면 초기화를 하면 세포가 정체성을 잃어 암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분 리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으로 세포의 나이만 되돌리되 정체성은 유지하는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젊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매번 아기를 만들 때마다 그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다만 그 기술이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작동하도록 진화가 설계해 놓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하려는 건 그 잠긴 문을 여는 일이에요. 열쇠는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안전하게 돌리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기술이 성공하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